오늘은 그룹이라는 개념, 블록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설계를 할 때 이 블록을 모르면 설계를 못한다 라고 단언해도 좋아요. 블록이나 그룹을 못 쓴다, 그룹은 못 써도 돼요. 근데 블록을 못 쓴다, 그럼 설계 포기했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블록이라는 개념입니다. 나머지는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몰라도 돼요. 이해 몰라도 돼요. 어트리뷰트 몰라도 돼요. 얘 알아야 돼요. 리비전 클라우드 알아야 돼요. 얘네들 몰라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블록과 인서트, 그 다음 리비전 클라우드,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요 세 개 명령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딱 하면 이래서 중요하구나 라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그룹부터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문 그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제가 방문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골뱅이 200, 골뱅이 900, 200. 방문의 길이가 900, 높이가 200. 그죠? 자, 그 다음 분해하고 옵셋 40mm, 트림으로 잘라내고 렉탱글 골뱅이 820, 35. 아이고, 마이너스 35여야 되네요. 자, 로테이트, 그 다음 아크, 시작 중심 끝, 시작점 중심점 끝점, 요걸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러면 자, 보시죠. 그룹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룹 선택하고 엔터, 끝입니다. 그럼 끝났어요. 그룹은 끝난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 이걸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이라든지 도면에 이런 기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도면에 이런 기호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냅둘 수가 없단 말이죠. 선택하기도 어렵고 복사하기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룹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카피 그래놓고 클릭하면 어떤가요? 한 번에 복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냥 하나의 객체처럼 만들어 버리는 게 그룹과 블록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그룹은 조금 특이한 게 이런 거예요. 그룹은 임시로 묶어 놓은 거예요. 임시로 묶어 놓은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선을 긋고 트림하면 이렇게 트림이 돼요. 트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트림이 돼요. 이게 그룹의 특징입니다. 편집이 가능한 묶음, 그게 그룹의 정체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룹으로 묶고 편집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룹 에디트요. 그룹 에디트. 보시면 이렇게요. 미러 제가 대칭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잖아요. 그죠? 얘를 추가하고 싶어요. 또는 빼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그룹 에디트입니다. 자, 그룹 에디트 선택하고 그러면 여기 나와요. add 오브젝트, remove 오브젝트. 객체를 추가하겠습니까? 객체를 빼겠습니까? add 오브젝트. 그러면 하나로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그룹 에디트 선택하고 remove 오브젝트, 객체 빼기. 그러면 객체에서 빠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언그룹, 그룹, 지금 그룹으로 묶여 있잖아요. 언그룹. 그러면 그룹을 풉니다. 우리가 익스플로드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는데 익스플로드가 아니고 언그룹입니다.
언그룹을 하면 블록이 분해됩니다. 자, 한번 분해해 보시죠. 그러면 얘는 문이 하나잖아요. 근데 문이 두 짝짜리도 있잖아요. 쉬워요. 여기서 얘 지우고 얘도 언그룹 지우고, 지금 그러면 여기 40mm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치로 여기 40mm 늘리고, 자, 얘네 지우고 다시 아크 시작 중심 끝 시작 중심 끝. 자, 그룹. 그러면 복사해서 금방 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얘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얘를 중간으로 내리는 겁니다. 전체를. 아이고, 그룹 돼 있구나. 언그룹. 언그룹 하기도 귀찮아요. 자, 그룹 온오프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룹 온오프.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그룹이 온오프 됩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A. 그룹이 오프 됐습니다. 이동하기. 그냥 작업되는 거 보이시죠? 자, 미드 포인트로. 근데 여기서 미러 대칭. 그러면 양계도어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컨트롤 시프트 A 되면 그룹이 온 됩니다. 그래서 이 반쪽이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그룹 에디트. 객체 선택하고 애드 오브젝트. 객체 추가하고. 그러면 금방 작업되는 거 보이시죠? 얘까지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전부 다 언그룹. 전부 다 언그룹 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블록이요. 블록과 인서트입니다. 블록은 만드는 거고 인서트는 불러오는 겁니다. 자, 블록. 그러면 구별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자, 문 언더바 900 이름이에요. 블럭의 이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룹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점입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복사할 건지. 픽포인트 왼쪽에 아이콘이 보이네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좌표가 들어옵니다. 이거 좌표 쓰지 마시고 픽포인트 왼쪽에 아이콘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나오네요. 누구냐 이거죠.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 왼편에 아이콘 보이시죠? 얘를 이용해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원본은 리테인, 원본 그대로 두겠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컨버트 블럭, 블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딜리트, 삭제하겠습니다. 원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블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원본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삭제한다고 체크했어요. 그래야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여기는 굳이 굳이 바꿀 건 없어요. 올로우 익스플로딩 얘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올로우가 허락하다란 뜻이죠. 익스플로딩은 분해를 허락합니다. 간혹 어떤 블록은 분해되지 않는 블록도 있습니다. 얘를 꺼버리면 블록이 분해되지 않습니다. 분해를 허락합니다. 나머지 특별한 건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삭제됩니다. 이렇게. 다시 볼까요? 자, 문 언더바 1800 기준점 객체 선택 오케이. 자, 사라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블록은 어디서 불러오냐면 인서트라는 명령어에서 불러올 건데, 자, 인서트 탭이 있습니다. 여기 인서트 탭 보이시죠? 여기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블록이 있고요, 여기 인서트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면 제가 만든 게 여기 나와요.
그래서 별다른 명령어 쓰지 않고 클릭하면 이렇게 복사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간단하죠? 불러와 보시죠. 인서트. 이번엔 명령어 쓸 겁니다. 대화 상자 뜨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대화 상자가 참 재밌어요. 커런트 드로잉, 현재 도면이요. 클릭해서 들어오면 돼요.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선택을 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나와요. 인설션 포인트를 내가 절대좌표로 맞출 것인지 화면에 내가 맘대로 지정할 건지. 스케일은 1대1대1로 고정됐네요. 이걸 체크하면 스케일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 회전 각도예요. 회전 각도를 인서트 하면서 조절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자, 제가 스케일까지 체크해 놨습니다. 자, 클릭. 위치 내 맘대로 지정되네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크기도 맘대로 조절됩니다. 여기 X방향의 크기 엔터, Y방향의 크기 엔터, 그 다음 회전 방향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스케일은 안 건드려요. 1대1대1로 놓습니다. 인설션 포인트하고 로테이트만 체크해 놓고 쓰는 거죠. 회전 방향까지만 조절하도록. 얘도 그냥 안 쓰는 분들도 많아요. 왜요? 로테이트 쓰면 되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커런트는 이렇게 돼 있지만 리센트는 뭐예요? 제가 썼던 것들입니다. 제가 썼던 것들이에요. 도면에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변기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왜 그러냐면 멀리 있어서 그래요. 얘가 이렇게 멀리 있어서 그렇습니다.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지금 수정하는 겁니다. 얘가 너무 멀리 있어서. 자,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보이시나요? 과거에 썼던 것들입니다. 근데 자, 보시죠. 도면을 너무 쉽게 불러오는 거 아니에요? 아이콘들, 여러분들 이거 한번 그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너무 쉽게 불러오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블록과 인서트의 특징입니다. 내가 블록을 만들어 놓고 인서트해서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제가 파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요. 보이시나요? 이게 뭘까요? 설계 라이브러리요. 설계용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 다 블록이에요. 블록입니다. 어떻게 써요? 컨트롤 C, 컨트롤 V, 로테이트, 미러. 노란색이 여기 있으니까 예스, 이동하기. 자, 여기 쓰면 될까요? 그러면 욕조는 하나 끝났네요. 자, 스케일, 기준점 잡고 레퍼런스,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크기가 차요. 그럼 욕조 끝났네요. 내가 설계하지 않아도 돼요. 기존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는 거죠. 자, 얘가 있네요. 자, 이동하기. 너무 큰데요? 스케일, 레퍼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여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여기 있네요. 이동하기. 요즘은 변기를 아니다, 그냥 여기다 두죠. 이동하기. 자, 그러면 욕실 설계 끝났네요. 뭐 특별히 더 할 거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벽체만 그리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렇게 라이브러리 쓰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이걸 그릴 수도 있어야 돼요.
이걸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크기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져다가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도면을 얼마나 빨리 그리느냐. 이런 라이브러리들이요.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건축만 있는 게 아니고, 건축 인테리어만 있는 게 아니고, 기계 쪽도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건축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해당 분야에 들어가면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인서트를 이용해야만 하는 이유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블록 에디트.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블록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beedit입니다. beedit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블록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선택하고 OK. 그러면 이렇게 블록의 모양이 나와요. 여기서 필요한 대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수정하고 여기 세이브 앤 클로즈, 여기 클로즈 블록 에디트 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 블록이 바뀌게 됩니다. 수정된 거 보이시죠? 이거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기존의 블록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돼서 나옵니다. 자, OK. 역시 마찬가지로 문지방을 그려보자고요. 그 다음 세이브 블록 에디터, 세이브. 그럼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블록을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 한번 수정해 보시죠. 자, W 블록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객체를 내보내기. 여기 내보내기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파일로 저장하기입니다. 파일로 저장시키는 명령어가 W 블록입니다. 자, 보시죠. 여기 얘 있네요. 얘를 저장하고 싶어요. 파일로 저장하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C, 뉴, 컨트롤 V, 그 다음에 세이브, 여기까지를 한 번에 하는 겁니다. 그게 W 블록이에요. 자, W 블록. 그럼 블록 명령어와 비슷하게 뜹니다. 객체 선택이고 기준점 물어보네요. 자, 기준점은 여기. 그 다음에 객체 선택. 이때 원본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보통 이렇게 W 블록을 쓸 때는 원본 그대로 둡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에 저장할 거냐 물어봐요. 블록의 이름과 위치를 여기 물어봅니다. 여기 점점점 표시 있죠? 여기서 눌러주시면 블록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저장해 줄 수 있습니다. 명령 테스트에 제가 소파라고 하죠. 세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OK 버튼 누르면 이렇게 좌측 상단 여기쯤에, 여기 어디쯤에 뭔가 이렇게 반짝하고 나타났다 사라질 겁니다. 자, OK. 뭔가 나타났다 사라진 거 보셨나요? 자, 파일 찾아가 보자고요. D 드라이브에 1에 테스트에 여기 쇼파 세트 있네요. 오픈해 보면 이렇게 파일이, 그러니까 파일로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어트리뷰트입니다. 이 어트리뷰트는 블록에 들어가는 속성입니다. 블록에 어떤 속성을 딱 지정해 놓고 그 속성을 사용하게 하는 것, 그게 어트리뷰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정하는 게 att edit라는 명령어로도 수정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텍스트 에디터로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간단하게 표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X라인 옵셋 8mm 20mm 30mm 제가 이와 같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표를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다가는 일반 텍스트를 쓸 거고 여기다는 어트리뷰트를 쓸 겁니다. 자, 이렇게요. 텍스트,
자, 영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을 미들 센터로 어제 쓴 것처럼 날짜 다시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센터 도명 다시 설계 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죠. 우리가 이제 공부할 어트리뷰트는 여기 어트리뷰트에 들어가는 문자는 싱글라인 텍스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싱글라인 텍스트예요. 그래서 싱글라인 텍스트의 위치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2mm 옵셋 4mm 트림 자, 끊고요. 자, 제가 이렇게 시작점을 맞춰 놨습니다. 자, 그리고 어트리뷰트 여기 태그하고 프롬프트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건 무시하시고요. 왼쪽 것까지 하면은 너무 어렵고 오른쪽 것만 봅니다. 오른쪽 것만. 태그는 화면상에 보여지는 거고 프롬프트는 대화 상자에 보여지는 겁니다. 나중에 인서트 할 때 보여지는 내용이 프롬프트예요. 자, 날짜 맨 아래 설계자니까 네임 설계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태그는 영어, 프롬프트는 한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스티피케이션 있죠? 미들, 레프트. 그리고 오케이. 설계자에다가 클릭. 그럼 이름 영어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어트리뷰트. 자, 이번에는 도명입니다. DWG라고 했고요. 도명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미들, 레프트. 오케이. 자, 그 다음 날짜네요. 어트리뷰트 여기다가 데이트 날짜 똑같이 미들 레프트 오케이.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제 어트리뷰트를 다 집어 넣었습니다. 얘네 블록으로 쓰는 거예요. 블록. 제가 여기다가 표제란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이제 지정하고 선택하고 자, 오케이. 그러면 싹 사라졌죠? 자, 블록으로 만들어 보시죠. 자, 인서트 표제란이요. 자, 표제란을 찾아봅시다. 자, 표제란을 제가 불러옵니다. 자, 불러오는 거 보이시죠? 위치 지정하고 방향 지정하고 클릭 덕 했더니 뭐가 뜨네요. 여기 있던 내용들 있죠? 여기 있던 내용들 입력하라고 뜬 겁니다. 날짜? 네, 오늘 날짜. 도명? 우리 집. 설계자? 홍길동. 자, 오케이. 여기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블록 안에 들어가서 관리하는 겁니다. 내용이 매번 이 부분은 매번 바뀌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속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트리뷰트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쓸 때마다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시 인서트. 다시 불러왔습니다. 자, 2024 02 22 어린이집 그 다음 홍길순. 내용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매번 내용이 바뀌는 부분들,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의 어트리뷰트, 즉 속성을 넣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어트리뷰트의 개념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어트리뷰트 에디트라는 건 기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속성을 수정할 때 쓰는 게 어트리뷰트 에디트입니다. 어트리뷰트 에디트 그 다음에 꾹 클릭, 그러면 똑같이 뜨는 거 보이시죠? 자, 오케이. 내용 바뀌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내용 바뀐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요런 상자가 뜹니다. 요런 상자가 떠요. 요거 텍스트 에디트 명령어 있죠. 얘를 쓰면 이렇게 얘가 떠요. 사용하는 방법 보세요. 선택합니다. 데이트, 프롬프트 나오는 거 보이시죠? 값이 나옵니다. 선택하면 값이 이렇게 나와요. 24, 02, 23. 그럼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근데 요것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선택한 다음에 텍스트 옵션에 가면 이렇게 스탠다드에서 뭐 내용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자의 크기를 1.5mm로 바꿨습니다. 글자 크기 작아진 거 보이시죠?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위드 팩터 장평이니까 장평을 제가 바꿔봤습니다. 폭이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글씨 유형도 뭐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요. 업사이드 다운, 백워드, 자, 뒤집어진 거 보이시나요? 글씨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속성도 바꿀 수 있어요. 레이어를 바꾼다든지, 그러면 레이어 때문에 색상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 어트리뷰트 에디트보다는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는 걸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서 한번 수정해 보시죠. 이번엔 리비전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가 뭐냐면, 리비전은 개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클라우드는 구름이고요. 다시 말하면 구름 마크예요. 구름 마크. 자, 일단 보세요. 리비전 클라우드, 여기 보시면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 리비전 클라우드가 나옵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그러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프리핸즈부터 보면 이렇게 구름 마크가 그려집니다. 폴리거널, 그러면 다각형이죠. 다각형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렉탱귤러는 사각형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오브젝트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렉탱글도 그려봤습니다. 즉 폴리선인 경우, 오브젝트로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쭉 해보시죠. 프리핸즈, 폴리거널, 렉탱글, 오브젝트. 자, 한번 해보시죠. 리비전 클라우드가 구름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름 마크인데, 문제는 뭐냐면 리비전이요. 리비전이라는 것. 이 리비전이 개정이란 뜻이에요.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개정 마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설계를 할 때 기획 설계, 계획 설계, 일반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총 4단계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사람마다 다른 게, 요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계획 설계, 일반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3단계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하나로 다 묶어요. 일반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나눕니다. 이해되시죠?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뭐 기획 설계라는 건 말 그대로 기획 단계인 거예요. 여기 땅에다 내가 집 지을 거야. 얼마쯤 나올까? 현장에서 즉석에서 대답하는 거죠. 아, 여기 보니까 도로도 참 좋고요. 접근성도 좋고 배산 임수에 뭐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떠벌. 그게 기획 설계예요. 그걸 문서화 시키는 게 기획 설계입니다. 그럼 계획 설계는 뭐냐면 얘를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얘기한 게 있잖아요. 문서로 만든 게 있잖아요. 그럼 방향은 어떤지,
그 햇빛은 잘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도로가 몇 개나 지나가는지, 관공선 몇 개나 있고, 병원은 몇 개나 있고, 학교는 얼마나 있고, 버스 정류장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다음 사람들의 동선은 어떤지, 이런 걸 따져보는 게 기획설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이 얼마나 나오고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이런 건 기획설계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일반 설계입니다. 평면도를 끄집어내고 인면도를 세우고 전개도 세우고, 이게 일반 설계예요. 실시 설계는 뭐냐면 시공을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걸, 그러니까 시공을 위해서, 즉 현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도면들이 실시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일반 설계 앞 단계까지,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수정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아침에 출근해서 수정하고, 점심 먹고 수정하고, 저녁 먹고 수정하고, 그 정도로 수정을 많이 해요. 근데 어저께 그렇게 수정했는데 오늘 또 그렇게 수정하고, 내일도 또 그렇게 수정해요. 설계가 다 끝날 때까지. 실시 설계란 얘기는 결국은 현장용 도면이에요. 현장에서 보려고 만든 도면이 실시 설계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도면 수정 가능할까요? 현장 막 작업하고 있는데 야 이거 수정해 그러면 되나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현장에선 도면 수정이 안 돼요. 그게 실시 설계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실시 설계에서 도면 수정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제가 경험한 거예요. 다 설계를 했어요. 시공을 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와가지고 설계 잘 됐나? 설계대로 도면 뭐 시공 됐나 안 됐나? 그리고 하루 이렇게 검사하러 왔어요. 이렇게 쭉 보더니 여기 공간 좀 좁은데, 이미 벽 다 세워놨는데 공간이 좁대요. 도면에서 오케이 했는데 좁대요. 이 벽을 1m 밀어달래요. 그래도 될 것 같대요. 이제 열심히 말렸는데 안 된대요. 미루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어야죠. 우린 힘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자, 첫 번째, 이 벽을 세우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했죠. 그 다음에 인부들 불러서 작업했잖아요. 근데 이걸 미루려면 어떻게 해요? 힘으로 미는 게 아니잖아요. 철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철거비에 인건비 빠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다시 재료비에 인건비, 그죠? 근데 철거서부터 다시 시공할 때까지 시간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사는 딜레이 되고 비용은 상승하고,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해요. 클라이언트한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10중 8구 뭐라 그러냐면 공사 딜레이 되는 건 인정 못해요. 어쨌든 죽어도 그걸 기간은 맞춰야 된대요. 그러니까 야간해야 돼요. 근데 비용은 주겠대요. 근데 나중에 가서 비용 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언제? 그러니까 도면에다가 체크해 놓는 거예요. 도면에다가 이렇게 체크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도면에다 이렇게 체크 딱 하고 날짜를 지정해 놓는 거예요. 날짜, 왜, 그 다음에 누가 설계를 다시 했고, 누가 승인했고, 누가 검토했고, 이걸 다 사인을 받아두는 거예요. 도면에다가. 그리고 나서 내가 언제 그러면 도면 딱 들이미는 거죠. 요때 하셨어요. 그래서 요때 비용이 이만큼 발생했어요. 요만큼의 비용은 주셔야 돼요. 이게 리비전 클라우드의 목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설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반드시 체크해야만 할 내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봅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리비전 클라우드 보시면 여기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이 두 가지입니다. 캘리그라피하고 노멀하고. 지금 요렇게 생긴 게 캘리그라피인데, 캘리그라피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펜글씨예요. 캘리그라피 펜글씨고, 노멀로 제가 그려보죠. 노멀. 그 다음에 프리핸드. 일반이죠. 자, 얘가 일반이에요. 누가 이뻐요? 캘리그라피가 이쁘죠?
취향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내 취향은 캘리그라피인데 팀장이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노멀 써야죠. 내 취향이더라도 팀장 취향 쫓아가야 돼요. 자, 다시 리비전 클라우드 폴리고널 다각형이에요. 다각형을 클릭해주면 그 위치에 맞게 이렇게 그룹 마크가 만들어지고 렉탱귤러 사각형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노멀과 캘리그라피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 자, 리비전 클라우드. 자, 프리엔즈. 어떤가요? 너무 작지 않아요? 안 맞잖아요. 그죠? 자, 다시 봅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여기 보면 아크 랭스가 나와요. 3.8mm에서 얼마? 7.7mm까지. 이걸 바꿔줘야 돼요. 아크 랭스에서. 지금 도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500mm에서 500mm로 바꿨어요. 자, 프리핸드 어떤가요? 크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상황에 따라서 아크 랭스를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너무 큰지 너무 작은지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드로우 오더입니다. 드로우 오더. 쉽게 얘기해서 작업 순서를 바꿔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흰색이죠? 제가 색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다시 그려 보겠습니다. 선이 중복된 거 보이시나요? 근데 누가 위로 올라와 있나요? 빨간색이요. 그죠? 보통 선이 굵은 선이 위로 가고 가는 선이 밑으로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중복이 되면 가는 선은 안 그려요. 근데 우리가 그리다 보면 이렇게 선이 종종 중복이 됩니다. 드로우 오더 명령을 써도 좋지만은 이거 오른 버튼 누르시면 여기 드로우 오더 명령어가 나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드로우 오더가 있어요. 브링 투 프런트, 맨 앞으로 보내기. 위로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샌드 투 백, 맨 밑으로 보내기. 자, 이해되시나요? 맨 위로 보내기, 맨 아래로 보내기. 여러 개가 겹쳐지게 되면, 선이 여러 개가 겹쳐지게 되면 제일 먼저 그린 게 맨 밑에 깔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린 게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걸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선의 순서를 바꿔주는 게 드로우 오더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선을 하나 또 그려봤습니다. 이번엔 노란색으로 그려볼까요? 이거 여기다 그려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그럼 노란색이 나오겠죠. 그죠? 자, 선택하고 드로우 오더 브링 어버브 오브젝트가 뭐냐면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보내주기.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보내주기. 이렇게요. 지정한 객체 위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오른 버튼 드로우 오더 브링 어버브 오브젝트.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보내기. 그럼 샌드 언더 오브젝트는 뭐예요? 내가 지정한 객체 밑으로 보내기. 객체를 선택하면 그 선택된 객체 밑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선을 몇 개 그려놓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위피 아웃입니다. 위피 아웃은 가리기입니다. 가리기. 자, 보실까요? 내가 이렇게 작업한 내용 중 일부를 좀 가리고 싶어요. 여기를 가리고 싶어요. 클라이언트가 자꾸 바꾸래요. 그래서 가리고 그 위에다 더 그리는 거죠. 더 그렸다가 수정할 때 지우고 다시 원본을 보이고 싶어요. 뭐 이럴 때들이 종종 있어요. 자, VP out. 그러면 퍼스트 포인트, 그 다음에 세컨드 포인트, 포인트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엔터. 그럼 내용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거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져요. 이렇게 움직여져요. 움직여져서 밑에 있는 걸 지운 게 아니고 위에 가린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위피아웃을 몇 개 더 그려보죠. 위피아웃 제가 이렇게 몇 개를 더 그려봤습니다. 어떤가요? 그릴 때마다 마지막에 그린 게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그럼 이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드로우 오더 맨 앞으로. 순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심지어 내가 여기다가 라인을 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에 라인이 그려졌으니까 라인이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한 거는 이 밑에 있는 걸 다 가리고 싶은 건데. 이거. 자, 선택하고 드로우 오더 맨 위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선들이 다시 밑으로 가려지죠? 바로 이거요. 우리가 이제 써야 될 게 이런 거죠. 선택하고 프론트 맨 위로 보내기. 위피 아웃을 이용해서 내가 밑에 가렸는데 나중에 원이나 선을 그리면 위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이럴 때 드로우 오더를 쓰는 겁니다. 드로우 오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다시 밑으로 가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P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이렇게 그려놔 봤습니다. 폴리선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서클, 렉탱글. 자, 위피아웃. 폴리라인이라는 게 있네요. 클릭 되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폴리라인. 얘는 안 되네요. 그죠? 원이니까. 되는 거 보이시나요? 얘는 안 되고 이렇게 폴리선으로만 하면 쉽게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어떤 걸 쓸 거냐면 X클립을 쓸 겁니다. X클립은 위피아웃하고는 조금 다른 명령어예요. X클립은 블록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그래서 블록 자르기예요. 블록이 아닌 객체에는 X클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일이 블록 파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블록 파일을 하나 불러와 보시죠. X클립은 자르기예요. 블록을 자르는 겁니다. X클립, 그러면 이제 객체 선택을 하라 그러는데 이때 선택해야 될 객체가 바로 블록입니다. 자, 엔터.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옵션이 나와요. 온오프, X클립을 온오프 하는 거고, X클립을 삭제하는 거고, 폴리라인을 만들어내는 거고, 뉴바운다리, 경계를 새로 만듭니다. X클립, 자르기와의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얘를 눌러주시면 이제 비로소 여기 나와요. 폴리라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폴리거널, 다각형을 그리시겠습니까? 렉탱귤러, 사각형으로 경계를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렉탱귤러로 일단 제가 이렇게 지정해 봤습니다. 잘린 거 보이시나요? 블록을 잘라버리는 명령어가 X클립입니다. X클립 하시고 다시 블록 선택하고 엔터. 여기에 딜리트 누르면 다시 복원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X클립, 객체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다리. 자, 폴리거널은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내가 모양을 맞춰서 클릭하게 되면 잘려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X클립, 딜리트. 다시요. X클립, 뉴 바운다리, 그리고 폴리거널,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다각형을 폴리거널이라고 합니다. 다각형 지정하고 엔터. 그러면 내가 지정한 만큼 싹둑 잘라냅니다. X클립, 다시 복원하고, 다시 X클립, 뉴 바운다리, 셀렉트 폴리라인, 미리 그려진 폴리라인을 클릭하면 손쉽게 이렇게 작업도 가능하고요. 자, 두 가지 다 한번 해보시죠. X클립,
뉴 바운다리를 눌렀는데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버트 클립이요. 인버트가 반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클립을 반전시키겠답니다. 아까는 바깥을 자른 건데 인버트 클립을 눌러버리면 안쪽이 잘립니다. 인버트 클립, 자, 그 다음에 폴리라인으로 클립. 안쪽이 싹 잘린 거 보이시나요? 아까랑 선택이 반전된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선택하고 딜리트. 자, X 클립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다리, 그 다음에 인버트 클립을 한번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자, 셀렉트 폴리라인. 그러면 이와 같이 클립이 반전됩니다. 한번 해보시죠.